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연봉, 워라밸 다 중요하죠. 근데요, 내 직장 만족도랑 커리어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상사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상사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그냥 운이 없었네, 아니면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해버리기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너무 커요.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관계도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회사를 옮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상사랑 트러블이 잦아?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좁은 이 업계에서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다음 커리어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관계를 관리하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쓸 지도가 바로 이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 줄여서 LMX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보면요, 상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는지, 또 왜 어떤 동료는 상사랑 엄청 친한데 나는 아닐까,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강력한 틀이죠. LMX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관계는 딱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합니다. 처음엔 그저 계약으로 맺어진 사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짜 든든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지금부터 각 단계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지금 여러분과 상사의 관계는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기회와 비용이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낯선 단계. 여긴 뭐랄까, 마치 처음 전학 간 학교의 첫날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딱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죠. 좀 삭막하고 공식적인 관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상사는 업무 지시를 내리고 나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딱 거기까지. 서로의 사생활이나 생각 같은 건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요. 오직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된 역할만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계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과 상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화의 90% 이상이 업무 얘기고 밥 먹을 때 흐르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낯선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진짜 문제는요, 중요한 정보에서 나만 쏙 빠지거나 좋은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삭막한 낯선 단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신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2단계인 친지 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바로 여기가 관계 개선의 핵심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친지 단계입니다. 뭐랄까, 얼굴하는 사이 정도가 된 거죠. 1단계의 그 어색함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업무 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관계의 해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일종의 탐색전 같은 거예요. 주말에 뭐 했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또, 우리 상사는 이런 방식으로 보고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관찰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고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 믿고 일할 만한데?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는 어떠신가요? 업무 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서 조심스럽게 내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여러분은 친지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상호작용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면 마침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 3단계인 성숙한 협동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건 내 일, 저건 상사 일 이렇게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의 초점이 나의 성공에서 우리 팀의 성공으로 옮겨가는 거죠. 상사도 이제 나를 그냥 일시키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인 동반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진단입니다. 상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 대리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나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직장 동료를 넘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아군을 얻으신 거예요. 보세요. 낯선 단계와 협동 단계의 차이는 이렇게나 큽니다. 목표는 나에서 우리로, 신뢰는 단순 계약에서 상호 존중으로, 소통은 지시에서 논의로 바뀌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영향력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에서 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상사와의 관계에 투자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현재 우리 관계에 대한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처방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결국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상사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둘째, 성과로 보여주고, 셋째, 건설적인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전략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전략들은요, 사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사가 구두 보고보다는 이메일 요약을 선호한다? 그럼 그 방식에 맞춰주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아, 저 친구랑은 말이 통하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 기여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팀이 어려워하는 꾸준히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아니라 팀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제안을 건네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협동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마치 화분 속 식물 같아서 꾸준히 물을 주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시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소한 오해나 무관심이 쌓이면 언제든 다시 낯선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상사와의 관계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3단계 모델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겁니다.